시작 동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ing로 시작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래. 자, 요게 이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 동사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것을 5가지로 나눠서 1형식부터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각각의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형식입니다. 1형식. 자,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잔다 이런 뜻이죠. 자, 학생들이 잔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the students가 주어고 sleep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물론 이제 이렇게만 쓰는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 뒤에 in class 같은 자, 요런 놈들과 이제 잘 쓰이기는 합니다만 이 뒤에 있는 in class라고 하는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한다 해서 이 sl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1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in clas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품사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자, in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서 요게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인다 했어. 그치? 자, 얘는 sleep이니까, 클래스는, in class라고 하는 것은 sleep이라고 하는 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교실에서 잔다야. 그치?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뭐니? 부사가 되는 거고, 부사구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부사라든지 아니면 부사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긴 하지만 얘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한다 해서 이것을 이제 1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셨죠? 자, 우리 요 1형식 동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동사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어떤 동사가 있냐면 appear 같은 동사가 있어요. appear. 그다음에 disappear. 이건 좀 나타나고 이건 사라지다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appen. 발생하다지. 그 다음에 occur. 자, 요것도 이제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요 동사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입니다. 2형식.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2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요 뒤에 쓰는 요러한 모양을 2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C라고 하는 것은 보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보어라고 하는 말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야. 근데 얘는 뭐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그렇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얘를 무슨 격 보어? 그죠? 주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품사할 때 했었는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2가지. 자, 대답해야지. 뭐랑 뭐가 있었어? 그쵸? 명사랑 형용사가 있었죠. 그쵸? 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이때는 주어랑 같습니다. 아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e is a singer.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he는 주어고 is는 동사야. 그치? 자, a singer라고 하는 요놈이 이제 명사인 건 알잖아. 그치? 자, 우리가 이제 is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는 뒤에 보어, 즉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설명하는 말이 오는 그런 동사거든. 그러니까 보어가 오는 동사야, 비동사는. 근데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지. 그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니?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 그럴 때는 주어랑 같다는 얘기죠.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수란 얘기죠. 그쵸? 자,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가 가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입니다. 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때는 주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she's hungry라고 해봅시다. 자, 그녀는 is 동사 그 다음에 hungry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다, 그지? 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왔어. 자, 얘는 보어가 되겠고,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야? 형용사 왔을 때는 주어의 상태니까 헝그리한 상태가 되겠죠. 그쵸? 즉, 그 말은 she, 그녀의 상태가 헝그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녀가 배고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장을 하나 써볼 테니까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보세요. 자, he looks happily. 자,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he는 주어고, 그죠? looks는 동사야. 자, 이 happ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시면 해석을 일단 해보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아니, 그는 보인다, 행복하게.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는 행복하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들아,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도 뒤에 보어가 오는 동사예요. 즉, 그 말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을 이 뒤에 쓴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들아, happ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사야. 그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해피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즉 그의 상태가 해피한 상태고 그렇게 보인다. 따라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석을 할 때 그가 행복한 상태, 그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로 보이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예쁘게 하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행복하게라고 해서 부사가 아니라 해피라고 하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형식, 보어가 오는 이 형식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뭐가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보어가 오는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 종류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 종류입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look 같은 놈들이에요. 오케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기본적인 의미가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유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있습니까? 자, 비동사와 비슷한 동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keep, remain 있고 stand, stay, 뭐 stand, lie, 그다음에 hold. 자, 요런 놈들이 전부 다 유지, 뭐뭐이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동사는 했으니까 keep부터 볼게요. keep. 자, 예를 들면 he kept calm.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니? 그가 어떠한 상태? calm. 조용한이잖아, 그치? 그가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즉, 그가 조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remain 볼까요? remain. 자, remain도 뒤에 보어가 올 수 있는 이 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ain, 예를 들면 silent,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무슨 뜻이니? 그치?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얘기지. stay 볼까요? stay. stay healthy. 자, 이렇게 했어. healthy는 건강한이잖아, 그치? 그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stand인데, stand도 뭐 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stand 뒤에 보어가 올 수 있어. 예를 들면 stand 10 feet tall. 이렇게 얘기하면 10피트의 높이, 그죠? 10피트의 높이로 서 있다. 즉, 높이가 10피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lie 볼까요? lie. lie도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lie dead 하면 죽은 상태로 누워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old입니다. hold. 자, 우리 hold는 뭐 개체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뭐 붙잡다, 뭐 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hold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올 때, 주로 이제 hold good 같은 게 이렇게 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요거에 대한 요거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this ticket holds good for a week.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니? 이 티켓은 일주일 동안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티켓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제 영어로 된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뭐 이 티켓은 뭐 일주일 동안 6개월 동안 뭐 한 달 동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become 종류예요. become 시리즈인데, 자, become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 자, 변화이고, 그러니까 변화 동사죠.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하면 뭐뭐 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요 놈이 좀 많습니다. 자, become과 비슷한 놈들 볼게요. 자, go, get, grow, run, turn, make, come, fall,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니? 자, go부터 볼까요? go. 뒤에 이제 잘 오는 요런 놈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o 보시면 go 다음에 뭐 이렇게 crazy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미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get인데 get은 뜻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get 다음에 예를 들어서 get older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뜻이니?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grow입니다. 자, grow는 여기서 볼게요. 자, grow는 자, 니네가 알고 있는 grow 뜻이 뭐가 있니? 그치? 자라다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라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렇게 봅시다. 자, 그가 자라서 이제 의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자, he가 주어고, 이제 grow가 동사야. 자, 여기 이제 to be a doctor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to 부정사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거를 명사로 해석하면, 즉, 의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지. 왜? 그는 의사가 되는 것 자랐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그죠?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얘가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목적어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럼 얘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그쵸?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뒤에 뭐가 온다 해서 다 타동사가 아니에요. 목적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사. 그래서 자라다의 의미일 때는 자동사로 쓰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grow가 기르다의 의미도 있어요. 기르다. 자, 이것도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He grows plant. 한번 해볼게요. He grows plant. 자, 그가 식물을 기른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가 식물을 기른다. 얘는 목적어가 맞죠. 얘가 보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보어라면, 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주어랑 같아야 됩니다. 얘가 보어라면 그와 식물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치? 얘가 보어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그치? 우리 맨 처음에 품사할 때 했잖아. 얘는 주어 아닙니다. 그치? 얘 보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따라서 grow가 기르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쵸?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 됐죠? 자, 그 다음에 grow가 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죠. 뭐뭐 되다. 자, 이것도 예문 한번 들어볼까? He grew pale.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he가 주어고 grew가 동사야. 그죠? 근데 pa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사로 창백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니? 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창백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가 창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grow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치? 목적 아니잖아. 따라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래서 되다 의미일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run을 볼까요? run. 자, run도 뭐 달리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run a business라고 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만 자, run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뒤에 보어가 올 때입니다. 그래서 run 다음에 뭐 dry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오면 자, 이거 무슨 말이니? 마른 상태가 되었다, 즉 말랐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urn입니다. 뭐 turn도 돌다 이런 의미로 다 있죠, 물론. 근데 이제 turn 다음에 뭐 red 같은 자, 이런 말들이 오면 붉은색으로 된 거지. 그치? His face turned red. 무슨 의미니? 그의 얼굴이 붉은색으로 되었다. 즉, 그가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ake입니다. 자, make도 뭐 뜻이 많은데, 예를 들면, make a good wife. 하면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She will make a good wife.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ome인데요. 자, 우리 come은 자, 이 문장 다 알 거예요. Dreams come true. 자, 이거 무슨 뜻이니? 꿈이 어떠한 상태? tru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진실인 형용사야, 그치? 그래서 꿈이 어떤 상태? 진실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all인데요. 자, 물론 fall도 떨어지다 되지만 fall 다음에 뭐 asleep 같은 형용사가 오면 무슨 의미니? 졸린 상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졸리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look입니다. 자, 우리 look 같은 놈들을 오감 동사 5가지의 감각, 그래서 오감 동사 또는 요걸 그냥 뭐 감각 동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감 동사 또는 감각 동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런들 볼게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자, 요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look은 아까 여기서 이제 잠깐 봤는데 보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언제? 뒤에 보어가 올 때. 오케이?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서 보이다로 해석이 돼. 보이다. 자, 그 다음에 smell도 맛이 나다예요. 맛보다 아닙니다. 스멜이 맛보다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는 뒤에 목적어가 올 때고 지금은 우리가 뒤에 보어가 올 때지. 뒤에 보어가 오면 맛이 나다의 의미예요. 자, 테이스트도 스멜 냄새 나다죠. 스멜 냄새 나답니다. 스멜은 냄새 나다. 테이스트가 맛이 나다죠. 그렇죠? 맛이 나다. 그런 것이고, 자, 사운드 듣다 아닙니다. 사운드 들리다예요. 알겠니? 자, feel도 느끼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즉 뒤에 보어가 올 때는 느껴지다예요. 쌤, 저는 느끼고 싶은데요. 이러지 마시고 느껴지답니다. feel.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taste로 한번 해볼까요? taste. 자, the food taste good.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니? 자, 그 음식이 어떤 상태? 좋은 상태야. 그치? 그렇게 맛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이 좋은 맛이 난다 해서 그 음식이 맛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he tasted the food.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he가 주어고 tasted가 동사인 건 알잖아. 근데 the food가 왔어. 오케이? 얘는 보어가 아니라고. 왜? 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주어랑 같게 되는 건데 그러면 he랑 그랑 음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보어가 아니야. 주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맛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목적어니까 타동사고,
자, 얘는 목적 아니지. 따라서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죠? 자동사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 또는 타동사 이렇게 둘 다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형식을 봤는데요. 1형식, 2형식을 봤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내용이 좀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다시 품사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품사편을 보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